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선 모든 사람한테는 한정된 시간과 돈과 에너지 자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에 끊임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정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소음이기도 한데, 이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사실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는 나한테 정보라고 줬는데 내 입장에서는 소음일 수 있고, 누군가는 나한테 이거를 추가하라라고 조언을 줬는데 내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가지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에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가고 있나를 끊임없이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원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원하는 거를 한 번에 딱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진짜 원하는 걸 찾기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직업 하나만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제가 첫 번째 정말 원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직업은 겨우 1년 남짓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우연히 정말 알바처럼 시작했던 영어 티칭을 20년 동안이나 하게 됐어요. 저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우연히 들어갔던 일에서 제가 정말 내가 이 일이 재밌고 또 내가 이 일에서 어떤 보람과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연의 발견으로 시작했던 영어 티칭을 20년이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말 괜찮을까 아닐까를 생각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서는 그 일에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이 일이 장점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내가 쓰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경험을 다양하게 하시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원하는 게 명확해졌을 때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사실은 삶이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들은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선택들이 있어요. 뭐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안 틀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하다 보면 무엇이 나에게 옳은지 무엇이 나에게 옳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시행착오 없이 다양하게 경험하지 않고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30 중반 후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결정장애?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선택할 때 제가 자꾸 남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과연 옳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모르는 상황에서는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지 처음에 모를 때는 배우는 게 맞죠. 처음에는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물어봐. 그럼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자기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도 여러분 자영업 시작할 때 나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구나 들어갈 때는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막상 들어가 봐야지 옳은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잘못된 시나리오였는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야 라는 어떤 50%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 반은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그 일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선택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내가 져야 되는데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일이 잘 되면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이 일을 했으니까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에게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의 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지금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자영업 10년 하는 동안 학원 운영하는 동안 언제 가장 많이 배웠냐를 물어보신다면 틀렸을 때 가장 많이 배웠어요. 틀렸을 때 내가 뭔가 했어. 근데 그게 잘 생각대로 안 됐어. 그냥 일이 잘 됐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해서 잘 됐구나라고 그치는데 이 일이 잘 안 됐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이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죠. 내 실수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과거에 어떤 한 번 실수를 했으면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그거를 아프죠. 많이 아프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깊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 안 틀리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틀리는 걸 사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정하는데 결정의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어떤 경우들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시기를 맞추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 오래 고민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결정하고 많이 틀려보고 또 그런 틀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선택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잖아요. 나쁜 선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거를 좋은 선택과 좀 덜 좋은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선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과거를 돌아보시면 내 인생에서 정말 잘했던 선택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 선택은 좀 돌아가서 내가 다시 결정한다면 바꾸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휘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제 일요일 밤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코너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A네는 조금 가난하고 배경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B라는 여자가 나타났어. B는 배경도 좋고 이제 이 남자를 되게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이 갈등하는 거야. A랑 내가 어떻게 잘 해볼까? 아니면 B랑 잘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을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뭔가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항상 내가 결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안 했더라면이란 그런 좀 아쉬움 내지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좋은 선택은 제가 30 중반에 결혼을 할 뻔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거든요. 30 중반에 결혼을 할 뻔했는데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제안을 했어요. 결혼 제안을 했고 결혼을 해서 회사 생활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할 뻔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람하고 저하고 절대 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경제관념. 똑같이 이제 부모님이 자영업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정 형편은 뭐 그렇게 되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항상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충분히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 편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알뜰하게 근검절약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좀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식당에 갔는데 되게 사람이 붐비고 웨이팅 많은 그런 맛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식당에 가서 1인분 식사를 시켜서 둘이 이거를 같이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식당에서 우리가 물론 충분히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비용 지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인 1 식사는 반드시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서 이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고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도 저는 그 결정을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다 보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과는 제가 남들이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겪을 때 사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겪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게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이런 것들을 제가 성숙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그 결정도 나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들어서는 좀 하기는 해요. 자, 이제 과거에 했던 선택 중에서 조금 제가 잘 못했던 선택. 이거는 대학교 때 학과 선택했던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학교를 막 그렇게 내 전공을 뭐 적성에 맞춰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가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고3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턱걸이 할 수 있는 정말 간당간당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수를 받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전망이 있는 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학과 선택을 했는데 전망이랑 이 내 적성이랑 안 맞으면 아무리 전망이 있는 학과라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년 내내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약간 때우듯이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오늘은 어떻게 내가 정말 시간을 때우고 견뎌야 되나 약간 그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엄청 혹독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이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다는 말을 해요. 뭔가 내 인생에서 이전까지 삶이 좀 불만족해. 내가 이전까지 너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새해 초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뭐죠? 다이어트. 우리 신년 초가 되면 뭐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벌써 4월 중순이죠. 근데 어때요? 연초에 다이어트 지금 결심하신 분들 계속 하고 있나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어렵죠.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독서, 자기계발 다 마찬가지. 사람이 한 가지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까지 사실 굉장히 꾸준하게 그거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속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 변화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변화,
달라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까지 삶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을 똑같이 오늘의 삶의 인풋으로 넣으면 내일의 삶이 어떨까요? 내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죠.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날씬해지고 싶다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내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인생을 바꾸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이 쓰는 돈과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돈과 시간. 내가 지금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근데 현실에 나는 뭐 주말이면 내가 치맥하면서 넷플릭스 보고 막 그런 약간 드라마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써요. 그럼 내가 지금 돈과 시간이 나에게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인풋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뭘까요? 뭐 넷플릭스를 보고 즐겁고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나라는 사람이 더 실력 있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돈과 시간을 바꾸셔야 되고, 돈과 시간을 바꾼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내가 쓰는 돈, 내가 쓰는 시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바꿔야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내가 10년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미세한 변동성,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리스크와 변동성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초반에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지만 중반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제거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변동성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지루한 상태거든요. 팀 페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행복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의 저자는 행복과 반대되는 개념이 지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 상태가 굉장히 지루한 상태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상태와는 사실은 반대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변동성과 리스크를 선택하는 대신에 내가 익숙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변동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불확실성의 상태에 놓이는 반면, 이전에 했던 거랑 같은 선택을 하면 적어도 그게 나한테 되게 지루하고 행복하진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 불만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의 상태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소 지루할지라도 내가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 불만족의 상태를 사람들이 훨씬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결국은 삶이 지루해지고 행복과는 이 반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왜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걸 선택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이라는 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전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돼서 그냥 단순히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됐다고 그거가 주어졌다고 행복하진 않거든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세상에 기여하고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똑같은 일을 매우 능숙하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불만족하고 뭔가 여기에 결핍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성장.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변화라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변화라는 걸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거죠. 사람이 늘 하던 패턴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런 나의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응원을 하나요? 아니면 우려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나요?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상대방은 뭔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럼 본능적으로 내가 내려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성장하고 더 나아지려는 시도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조언을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충분하다, 뭐 그만하면 됐다, 일이 전부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재 자기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거라고 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성장.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걸 선택할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살면 내일이 사실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지 않던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선택에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응원한다거나 뭐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노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선택, 남들이 다 이게 옳아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 인생이 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사실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던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진짜 내가 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이제 원하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해도 막상 그거를 현실에서 선택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멀쩡하게 학원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나 저를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의견과 조언을 줄 텐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보가 아닌 소음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귀를 막고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정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해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안 틀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것, 아닌 것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것들만 남기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틀리고 안 틀리고 이제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전에 하지 않던 다양한 경험들을 선택하는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도전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현재의 나의 선택들을 사실은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사실은 전환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먼저 배우고 투자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